안녕하세요. 창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복습 위주로 진행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수업 참여하기 바랍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스포츠 활동 안전사고 이해하기. 두 번째, 스포츠 상해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 세 번째, 운동 손상의 발생 원인 및 종류 알아보기.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안전과 안전사고가 무엇인지 각각 알고 있겠지만 정확히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위험 요소가 없고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안전사고란 안전교육의 부족 또는 개인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당연히 안전이겠죠. 위험 요소가 없고요. 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책들이 다 마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의 영향 및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왜 안 좋은가? 우선 여러분들 신체 발달이 왕성한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에는 뼈도 자라고 있고 아직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뼈들이 있고요. 연골도 아직 자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안전사고를 당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신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유증이 여러분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되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스포츠 활동을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이건 저번에 안전 수업을 할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큰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종목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겠죠. 혹시나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삐거나 혹은 팔을 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손잡인데 오른팔을 삐었어. 이랬을 경우 여러분 그냥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굉장히 안 좋은 다양한 영향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할 때에는 무엇보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례를 통해서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미리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두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려고 인공 암벽장을 찾은 지원이는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암벽을 오르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 학교 수업에서 참여하기는 약간 어려운 스포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참여가 많이 줄어들곤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실내 암벽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런 경우에 서둘러 암벽을 오르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 경련 같은 경우는 클라이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을 하죠. 운동을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포츠 활동할 때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체육 수업은 대부분 우리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준비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이 앞에서 구령을 붙여도 앞에 다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굉장히 대충 따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끔 주의를 주는데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빼먹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경우들 있죠. 그럴 때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농구 경기를 하던 용균이는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용균이는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이나 혹은 그냥 개별적으로 운동을 할 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앞서 설명했던 사례에 이어서 얘기하면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할 때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배웠듯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혹은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혹은 인적 요인도 있었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부상을 심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자신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스포츠 활동 중에 겪었던 안전사고들, 꼭 체육 시간에 겪었던 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고요. 정말 발목을 삐거나 손목을 삐거나 이렇게 크게 다친 게 아니라 가벼운 찰과상이나 아니면 그냥 멍들었던 거 이런 것 정도도 괜찮으니까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충분히 적어볼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친구들과 음악 줄넘기 작품 창작 모둠 활동을 하던 제희는 친구가 장난을 하면서 휘두른 줄넘기 줄에 눈을 맞아 급히 안과 치료를 받았다. 자, 여러분들 음악 줄넘기를 이번 연도에 1학년 친구들은 해봤는데 여러분은 해봤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꼭 음악 줄넘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크게 다치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들 농구를 할 때도 그냥 농구공을 나는 친구한테 장난으로 패스한 건데 친구가 잘못 받아서 손가락을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난 장난으로 친구를 잠깐 밀었는데 친구가 막 엄청 크게 넘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건 없더라도 그래도 이번 질문에서는요.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장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안전사고를 당한 적이 장난을 쳤는데 그게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이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안전사고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 그냥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했던 장난들이 이게 잘못했으면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채영이는 안경을 벗고 하라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쓴 채로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공에 안경이 맞아 눈두덩이에 부상을 입었다. 여러분들 안경 쓴 친구들 많죠? 안경 쓰고 보통은 그냥 안경 쓰고 체육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경이 벗겨지거나 혹은 공이 여기 사례에서와 같이 공이 얼굴에 맞아서 그냥 얼굴에 맞으면 괜찮은데 안경 쓴 채로 얼굴에 맞으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유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스포츠 활동할 때 평소 착용하는 것 중에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가 우리 질문인데요. 안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 착용하는 것 중에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있을지 적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손상 발생 원인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 저번 안전 수업에서 대부분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관련 원인과 환경 관련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관련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스포츠 활동할 때 피로와 체력 부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신체 원인에 해당이 되겠죠. 피로와 체력 부족.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체력을 다 썼는데 또 운동을 하러 나가야 돼.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지나친 긴장이나 불안감 등의 정신 원인.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이 돼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크게 다칠 수 있고요. 또 부주의한 행동이나 위험한 활동 등의 행동 원인.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분이 지나치게 장난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큰 동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환경 관련 원인은 무엇이 있죠? 오염된 대기나 수질, 토양 등과 스포츠 활동에 부적합한 장소나 주변
환경, 기구나 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지나치게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운동 장소가 있습니다. 오염된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겐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오염된 대기는 봄, 가을에 약간 미세먼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수질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 수업을 듣는다면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토양 같은 경우 비가 온 후에 이렇게 움푹 파인 운동장들이 가끔 있어요. 비가 온 후에 파였는데 거기서 그냥 운동을 실시할 경우 갑자기 급격하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 손상 종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이 준비 운동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뛰었을 때 보통 다리에 쥐가 난다고 많이 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피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긁히거나 그래서 피가 났을 때, 이런 경우 각각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날까요? 자, 그렇죠. 맨 처음의 경우는 근육 경련이라고 많이 하고, 두 번째 경우 멍이 들었을 때 타박상, 그리고 세 번째 피가 났을 때는 찰과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가 삐거나 인대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심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뼈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뭐 어깨가 빠지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뼈가 부러졌을 때, 이런 심한 경우들은 각각 뭐라고 했었죠? 네, 첫 번째 인대가 늘어나는 거 염좌, 두 번째 뼈가 아예 빠져버리는 거 탈구, 그리고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배워봤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하죠.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저번 시간 수업 복습하기 바랍니다. 앞서 사례 4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4가지 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클래스룸 과제 탭 구글 문서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 내에 꼭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